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우 흥미롭게 보실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7년의 비밀입니다. 재밌게 감상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제1화 슬픔의 시작. 남편의 장례식장 그리고 미지의 조문객. 만약 죽은 줄 알았던 딸이 당신 남편의 장례식장에 조문객으로 찾아온다면 당신은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서울의 한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묵묵히 줄을 서고 있다. 비통한 분위기 속에서 68세 박영자는 남편 이강수의 영정 앞에 앉아 있다. 손에는 흰 국화 한 송이,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한다. 그 옆엔 그녀의 자녀들과 몇몇 친지들이 앉아 있지만 영자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강수의 갑작스런 사고 이후 시간이 흐르는 감각조차 사라져버렸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조문객들의 인사에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장례식장의 조용한 흐름 속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감지된다. 입구 쪽에서 한 여성이 들어선다. 검은 옷을 입었고 긴 머리를 가지런히 묶은 단정한 모습. 그녀의 눈빛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하다. 그녀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인다. 박영자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본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세차게 요동친다. 인지. 영자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폭풍처럼 휘몰아친다. 7년 전 사고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 김민지. 그녀가 지금 눈앞에 서 있다. 말도 안 되는 현실. 믿을 수 없는 얼굴. 하지만 그 눈, 그 코, 그 입술, 그리고 눈가의 작은 점까지. 영자의 기억 속 민지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영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민지야. 맞지? 민지야. 엄마야. 여성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젓는다. 저기, 실례지만 사람을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나려 한다. 하지만 영자는 그녀의 손을 붙잡는다. 아니야. 내가 민지야. 우리 민지 맞아. 엄마야. 널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어. 딸은 눈빛을 떨군 채 한 걸음 물러선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나선다. 영자는 그 뒤를 미친 듯이 따라간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쏠린다. 장례식장 바깥 차가운 바람이 부는 거리. 영자는 딸의 팔을 붙잡은 채 말한다. 민지야. 왜 이러는 거니? 왜 엄마를 모른 척해? 내가 죽은 줄 알고 엄마가 얼마나. 하지만 여인은 끝까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이런 일로 방해드려 죄송합니다. 조의를 표하고 싶어서 잠깐 들른 것뿐입니다. 다시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택시에 올라타 사라진다. 영자는 길가에 주저앉는다. 손은 떨리고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심장은 복잡한 감정으로 벅차오른다. 그녀는 중얼거린다. 그 애야. 분명히 민지야. 장례식장은 다시 고요를 되찾지만 박영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다. 남편을 떠나보낸 날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조문객으로 찾아온 것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영자는 남편의 유품을 꺼내본다. 남편 이강수는 늘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생전에 종종 딸을 다시 찾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 그녀는 남편이 서랍을 연다. 오래된 수첩 하나가 손에 잡힌다. 그 안에는 놀라운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2021년 3월 5일 민지를 본 것 같다. 사람 많던 기차역에서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확신했다. 그녀의 손이 떨린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강수는 민지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고 심지어 어떤 남자에게 협박까지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그는 혼자서 딸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다. 괜한 희망을 주기 싫어서였을까? 아니면 너무 불확실했기 때문일까? 다음날 박영자는 다시 장례식장을 찾는다. 조문객들의 명부를 뒤져본다. 이름도 연락처도 없이 김모 씨라고만 적힌 명부 한 줄. 단서는 그것뿐이다. 그리고 박영자는 결심한다. 민지를 다시 찾아야 해.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번의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사랑과 상실, 그리고 기적과 진실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제2화. 믿을 수 없는 얼굴. 사라진 딸의 흔적. 박영자는 허겁지겁 장례식장을 나선다. 막 떠난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지만 차는 이미 멀리 사라진 뒤다. 그녀는 도로 한복판에 주저앉듯 멈춰선다. 숨이 가빠온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믿기지 않는 현실을 되새긴다. 분명히 민지였어. 내가 어떻게 우리 딸 얼굴을 몰라보겠어. 자녀들은 어머니가 급히 자리를 떠난 이유를 모른 채 어리둥절해한다. 친구이자 오랜 이웃인 오선이가 다가와 묻는다. 영자야,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선이야, 나 민지를 봤어. 우리 민지 살아있었어. 선이는 말을 잇지 못한다. 그녀 역시 7년 전 민지의 죽음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슬퍼했던 사람이었다. 영자야, 혹시 착각한 거 아니야? 민지는 우리가 함께 장례까지 치렀잖아.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세차게 흔든다.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난 알아. 그 눈 그 점 민지 맞아.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남편의 유품들을 꺼내 하나하나 확인한다. 강수가 생전 사용하던 수첩, 편지, 사진 그리고 낯선 번호가 적힌 쪽지가 눈에 띈다. 거기엔 S여관 203 김민자라는 메모가 있다. 박영자는 곧장 인터넷을 검색하고 다음날 아침 메모에 적힌 장소로 향한다. 허름한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오래된 여관. 프런트에 문의하지만 그런 이름의 투숙객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여관 뒷문에서 누군가 황급히 빠져나오는 모습을 포착한다. 긴 머리, 검은 재킷, 빠른 걸음 박영자는 소리친다. 민지야. 그 순간 여인은 돌아보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돌려 달아난다. 영자는 그 뒤를 쫓지만 체력의 한계를 금방 느낀다. 결국 골목 어귀에 멈춰 서서 숨을 헐떡인다. 그녀는 지친 숨을 내쉬며 벽에 기댄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비밀이 얽혀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다. 그날 밤 영자는 남편이 수첩을 다시 펼친다. 몇몇 페이지엔 민지와 관련된 메모들이 남겨져 있다. 2018년 11월 민지와 비슷한 뒷모습. 종로 2019년 3월 기차역. 민지 같았음. 누군가 감추고 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당신도 그 아이를 찾고 있었구나. 나한테 말도 못한 채 혼자서. 박영자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피어난다. 어쩌면 이 모든 실마리는 7년 전 사고의 진실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한다. 이제 진실을 파헤쳐야 할 시간이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얼굴은 분명 민지였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왜 숨었는지, 누구로부터 도망친 것인지, 그리고 강수가 남긴 흔적 속에 감춰진 비밀은 무엇인지 모든 퍼즐은 이제 막 맞춰지기 시작했다. 제3화. 기억의 조각들. 비밀과 거짓의 실타래. 며칠이 지났다. 박영자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린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혹은 이제 막 찾은 듯한 묘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자꾸만 과거를 떠올린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낸다. 민지의 어릴 적 사진들. 가족이 함께 찍은 소풍사진, 민지의 대학 입학식, 마지막 생일 파티 사진 속 웃고 있는 딸의 얼굴과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그 여인의 얼굴이 겹쳐진다. 사진을 넘기다 문득 한 장의 편지가 튀어나온다. 낯선 글씨체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지요. 더는 찾지 마세요. 그 아이를 위하는 길입니다. 보낸 이의 이름은 없었다. 우편 소인은 5년 전. 영자는 숨을 삼킨다. 이 편지를 남편은 왜 보관하고 있었을까? 왜 이 말을 자신에게 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이 편지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는다. 그리고 딸의 사고 당시 조사를 맡았던 강력계 출신 형사 최성우를 어렵게 수소문에 찾아낸다. 형사님, 기억하시겠어요? 7년 전 저희 딸 김민지 사고 말입니다. 최성우는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아, 맞습니다. 바닷가 절벽 아래에서 발견된 차량 탑승자는 심하게 훼손됐고 유전자 감식으로 신원 확인했죠. 그런데 그건 왜요? 그 아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최성우는 반신반의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다. 편지를 건네받고는 얼굴이 굳어진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 글씨 제나 찍습니다. 형사는 박영자에게 과거 사건 기록 일부를 다시 보여주며 말한다.
사고 당시 탑승자는 차량에 있던 운전면허와 핸드백, 휴대폰을 근거로 신원 확인이 되었고 DNA 감식은 사고 전 채취해둔 치소를 기준으로 한 간접 비교였다는 것이다. 즉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100% 확정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박영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그럼 민지가 죽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던 거네요.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시신의 훼손 정도도 심했고 가족들도 장례를 치르셨기에 더는 조사하지 않았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준다. 그 아이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 그녀는 여관에서 도망친 여인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밤마다 떠올랐던 민지의 눈동자. 부정할 수 없는 직감. 그날 밤 박영자는 남편의 낡은 노트북을 켠다. 남편 이강수가 사용하던 오래된 기기. 메모장과 이메일 기록, 그가 남긴 수많은 폴더들이 그녀 앞에 펼쳐진다. 그중 하나의 폴더 이름이 눈에 띈다. 민지 2016. 폴더 안에는 민지의 사고 이후 이강수가 수집해온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누군가 민지와 닮은 여성을 목격했다는 제보,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병원 기록, 그리고 CCTV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서울의 한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긴 머리 여성의 옆모습이 있다. 정확히는 보이지 않지만 박영자는 한눈에 알아본다. 민지야, 너 맞구나. 거기 있었구나.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사진의 날짜. 2016년 5월 12일. 사고로 사망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이제 퍼즐은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민지를 숨기고 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더 깊은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박영자의 안에서는 뜨거운 결심이 다시 피어난다. 민지를 찾을 거야. 반드시. 그리고 그 아이가 왜 사라져야 했는지. 그 진실을 알아낼 거야.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닫으며 속삭인다. 기억은 잃을 수 있어도 사랑은 잃지 않으니까. 제사와 가족의 상처, 오해와 용서. 며칠 뒤 박영자는 민지의 흔적을 쫓아 다시 여관 주변을 배회한다. 날은 흐리고 겨울비가 뿌린다. 골목 어귀에 서 있다가 우산도 없이 나오는 한 여인을 발견한다. 단번에 그녀임을 직감한 영자는 망설임 없이 다가간다. 민지야, 넌 왜 자꾸 나를 피하는 거니? 엄마야, 엄마잖니. 여인은 돌아서며 말한다. 저 정말 김민지라는 사람 아닙니다. 제발 그만 따라오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 눈빛, 걸음걸이까지 영자는 기억 속 딸 그대로다. 민지, 아니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말한다.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제 이름도 과거도요. 7년 전쯤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한 아주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서 그 후로 그분 딸처럼 살았어요. 박영자의 입에서는 비명이 터질 뻔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딸의 손을 잡는다. 괜찮아, 민지야. 괜찮아.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돼. 다 괜찮아. 그녀는 눈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난 널 포기한 적이 없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다. 그럼 정말 제가 그 딸이 맞다면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왜 7년이나 지났어요? 영자는 무너진다. 우린 너의 장례식을 치렀단다. 차 안에서 내 물건들과 칫솔로 DNA 검사도 했대. 아빠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마지막까지 널 찾아다녔어.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낸다. 민지가 어릴 적 생일에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민지는 천천히 사진을 받아든다.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어렴풋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녀는 속삭인다. 이 남자 아빠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저 맞아요. 이 생일 케이크 기억나요? 둘은 조용히 눈을 마주친다. 오래된 오해와 슬픔이 그 눈빛 사이를 지나간다.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니? 민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연다. 정확히는 몰라요. 깨어났을 때 이름도 집도 몰랐어요. 구해준 분이 저를 데려갔고 유나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그분은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병원도 데려가고 집도 마련해주고. 그런데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박영자는 그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널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 민지는 고개를 떨군다. 그분은 가끔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제 얘기를 했어요. 아직 기억 못한다거나 조용히 지내야 한다는 말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박영자의 눈빛은 결의에 차오른다. 그럼 우리가 함께 알아보자. 그 사람이 누군지, 왜 널 데려갔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찾자. 민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늦게 와서 그리고 기억도 못해서. 영자는 딸을 꼭 끌어안는다. 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적이야. 나한텐 그걸로 충분해. 그 순간 두 사람의 사이에 얼어붙은 7년의 시간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아직 풀어야 할 미스터리는 남아있지만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한다. 슬픔 속에서 피어난 재회의 온기, 그리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첫걸음이었다. 재호화, 진실의 문턱, 7년 전 사고의 비밀. 며칠 후 민지는 어머니 박영자와 함께 경찰서를 찾는다. 그녀는 신분증도 주민번호도 없이 살아왔기에 아직 법적으로는 김민지가 아닌 상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알고 싶은 건 7년 전 그날의 진실이었다. 형사 최성호는 그들을 조용한 조사실로 안내한다. 박영자가 가져온 낡은 노트북과 메모, 그리고 민지의 편지를 토대로 재조사를 시작한다. 7년 전 차량 사고가 발생했던 날 현장은 해안 절벽 아래였고 차량은 완전히 전복된 상태였습니다. 발견된 유류품과 치소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지만 DNA 감식은 간접 방식이었죠. 시신의 상태도 많이 훼손됐고요. 최 형사의 말에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땐 저도 아무것도 의심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그냥 믿어버렸죠. 민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묻는다. 혹시 사고에 대한 기록, 사진이나 목격자 증언 같은 거 남아있을까요? 최 형사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건 파일을 꺼낸다. 거기엔 당시 사고 현장의 사진들과 보고서, 구급대원의 초기 진술서,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는 한 장의 진술서를 꺼내든다. 사고 당시 민지의 차량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한 남성이 구조 요청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다. 그 남성 김도훈 씨.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연락처도 가짜였고 주소도 존재하지 않았죠. 당시에는 크게 의심받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민지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 사람이 날 구한 사람일까요? 형사는 고개를 젓는다.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사고와 관련된 누군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일부러 사라지게 만든 사람이었다면?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손을 감싼다. 그 사람이 널 데려가 숨기고 기억을 지운 건 아닐까? 그 순간 민지의 눈에 스치는 그림자 하나. 맞아요. 사고 이후 꿈에 자꾸 나타났던 장면이 있었어요.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남자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하던 목소리. 이제 넌 유나야. 알겠지? 라고 형사와 영자는 동시에 숨을 멈춘다. 그 목소리 기억해낼 수 있겠어요? 민지는 고개를 천천히 젓는다. 아직은 그런데 병실 냄새, 바깥 창문에서 보였던 파란 간판 그런 건 어렴풋이 기억나요. 박영자는 민지의 손을 꼭 잡는다. 그거면 돼. 우리가 그 단서들로 찾아볼 수 있어. 기억은 조각나 있어도 진실은 어딘가에 분명히 있으니까. 그날 밤 박영자는 남편의 유품 중 하나를 꺼낸다. 그건 바로 사고 몇 달 전부터 강수가 몰래 적어온 메모장.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혹시라도 내가 다 알지 못한 진실이 있다면, 누군가 민지를 숨긴 거라면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남편에게 속삭인다. 당신이 지키지 못한 걸 이번엔 내가 지켜낼게. 이젠 놓지 않을 거야. 우리 아이를 다시 찾았으니까. 민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기억의 파편들을 더듬는다. 그리고 무언가가 스친다. 7년 전 그날 누군가 핸들에 손을 댔던 느낌. 그리고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던 기억. 엄마 그날 그 사고 누군가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영자의 눈빛이 흔들린다. 이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커진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그 사고의 진실로 점점 다가서고 있었다. 진실의 문턱 앞에서 상처는 더욱 깊어졌지만 희망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미스터리 스릴러 가족 사랑의 특별한 이야기. 7년의 비밀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